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안티바디 드럭 컨저게이트, 즉 ADC가 알츠하이머병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를 이 논문을 기반으로 15분가량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D 치료를 위한 약물에 있어서 크게 아두헬름, 레켐비, 그리고 키숨라를 포함하는 항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와 같은 바이올로직스와 도네페지, 갈란타민을 포함하는 스몰 모리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장단점을 각각 살펴보자면은 바이올로직스는 타겟에 스페시픽하여서 오프 타겟팅이 별로 없다. 즉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작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 스몰 모리큘은 합성이 쉽다, 그리고 인비트로 연구에서 효능이 잘 나온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점을 보면은 단점들은 이제 반대로 이제 바이올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성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리고 스몰 모리큘 같은 경우에는 타겟 스페시픽 한 게 좀 떨어진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선 즉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가 높은 타겟 스페시픽을 가지면서 스몰 모리큘보다 안전하고 성공률이 높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바이올로직스, 항체와 스몰 모리큘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안티바디와 그리고 드럭을 이제 링커라는 이제 이어 붙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총 세 가지로 구성된 이제 ADC라 불리는 안티바디 드럭 컨저게이트입니다. 이러한 ADC는 이미 항암제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이제 항체의 타깃 스페시픽도 이제 증가되고, 그리고 스몰 모리큘에서 좋은 효능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ADC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항암 분야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에서도 더 혁신적인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ADC가 항암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바디가 일단 이런 튜머셀에 발현하는 특정 분자를 디텍션해서 결합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인터널라이제이션, 즉 엔도사이토시스를 하게 돼서 이제 약물이 세포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안티바디랑 드럭이 이제 링커로 결합되어 있었는데, 이런 결합이 끊어지면서 스몰 모리큘, 즉 드럭이 세포 내부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드럭은 이제 사이토톡식한 드럭이라서 이 약물이 들어간 세포, 즉 암세포가 죽게 됩니다. 예시로 이 왼쪽에 예시가 있는데 말씀드려보자면은 루모시토라 불리는 ADC는 헤어리셀 루케미아에 이용되는 ADC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ADC는 헤어리셀에 존재하는 CD22를 디텍션해서 결합한 후 당연히 인터널라이전 되겠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튜머셀을 에이팝토시스를 지켜서, 즉 튜머셀을 사멸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조금만 변형시킨다면은 알츠하이머에서도 ADC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ADC의 조금 더 구체적인 구조와 ADC를 어떻게 변형시키는 것이, 어떻게 변형을 시키면 AD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DC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티바디와 드럭이 링커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고, 안티바디가 타겟까지 특정 세포까지 이제 드럭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이 되겠고, 그 이후 드럭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피커시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ADC를 가장 이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자면은, 첫째로 항체는 항원에 매우 특이적이어야 합니다. 즉 타겟 물질에 대한 특이도가 높고 바인딩 역시 잘 해야 하는 게 항체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페이로드, 즉 드럭을 보자면은 이러한 드럭은 뭐 타겟 리셉터나 뭐 DNA 그리고 내가 타겟하고자 하는 그런 표적을 잘 타겟하여야지 뭐 약효를 잘 보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링커는 이 약물이 원하는 위치까지 가는 데 있어서 시스테믹 서큘레이션, 즉 체순환에서 분해되지 않고 꼭 내가 타겟한 뭐 organ이나 뭐 튜머셀에 가서 이제 분해가 되어야지 됩니다. 즉 이러한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비로소 이상적인 ADC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ADC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항체부터 봐보자면은, 항체 부분은 이제 사용하는 질병에서 이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단백질을 타겟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즉 패솔로직한 프로틴을 특이적으로 인식해야지 ADC가 실질적으로 이제 효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안티바디도 그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 하나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티바디는 보시면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초기에는 그냥 마우스에서 유래된 안티바디에서 지금은 휴머나이즈드 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고, 심지어 이러한 것은 이제 이뮤노제니시티가 굉장히 낮은, 즉 기술이 이제 발전되어 있는 이제 항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티바디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ADC를 개발을 할 수가 있었고, 이를 토대로 2024년 1월 기준으로 항암 분야에서 FDA를 승인받은 ADC가 총 11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쪽에 적용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뇌에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위해 이 뇌에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를 봐보자면은 뭐 BBB 투과성, 그리고 플라즈마에서 이제 반감기가 길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이뮤노제니시티가 낮아야 한다라는 조건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면은 ADC를 알츠하이머에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암세포에서와는 다르게 인터널라이제이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티바디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뭐 아두카누밥, 레카네밥, 그리고 도나데밥 같은 항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를 사용해서 이러한 항체들이 이제 세포 밖에 있는 A베타를 제거하여서 이제 큰 효과를 보자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링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링커는 크게 두 가지로 메타볼릭 페이트에 의해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분해 가능한 클리버블 링커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해가 안 되는 넌 클리버블 링커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클리버블 링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버블 링커는 어떤 조건 하에서 이제 분해가 돼서 안티바디와 드럭을 분리시켜주는 링커가 되겠습니다. 이런 클리버블 링커는 또 크게 두 가지로 케미컬과 이제 엔자임에 의한 이제 클리베지 링커가 되겠습니다. 케미컬 클리베지 링커 먼저를 보자면은 뭐 하이드로존이나 이제 다이설파이드 본드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링커가 되겠고, 이러한 링커들은 당연히 뭐 낮은 pH와 같은 이제 화학적 조건 하에서 분해가 되는 링커가 되겠습니다. 이들의 큰 장점으로는 혈액 내에서 안정성이 좋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엔자임 클리비지 링커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펩타이드나 글루크로나이드 본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링커는 뭐 라이소소말 엔자임이나 뭐 베타 글루크로니데이즈와 같은 이제 엔자임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링커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non-cleavable 링커입니다. 이 non-cleavable 링커는 말 그대로 이제 클리버블 링커와 다르게 뭐 엔자임이나 뭐 케미컬 시스템에서 이제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점 때문에 플라즈마 스테이빌리티가 높다. 그래서 뭐
low of the target toxicity가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즉, 뭐 이런 클리버블 링커나 넌 클리버블 링커 중에서 이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면은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제 ADC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합니다. 이제 항체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페이로드 드럭 부분입니다. 드럭은 실질적으로 이피커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드럭 부분은 꼭 스몰 모리큘일 필요는 없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내가 원하는 뭐 프로틴 톡신이나 뭐 엔자임, 그리고 뭐 바이올로지컬 액티브 펩타이드나 뭐 라디오 뉴클레오타이드와 같은 물질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페이로드도 당연히 ADC에서 이상적이게 사용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바로 그 조건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페이로드의 효능과 독성을 결정할 때 이제 링커의 존재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논 클리버블 링커는 페이로드에 의해서 페이로드에 안정적으로 이제 부착이 됩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뭐 페이로드가 물리적 혹은 이제 화학적 시그널에 의해 타겟에 근접해서 ADC에서 분해될 때에는 당연히 이제 분해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이제 클리버블 링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직전에 말씀드린 링커의 종류 선택이 이제 페이로드 선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링커와 페이로드의 선택도 당연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로드에 대한 마지막 설명으로 뭐 ADC 개발에 있어서는 이제 페이로드의 이피커시와 ADC의 세이프티가 잘 밸런싱 되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는 페이로드의 고유한 활성뿐만 아니라 약물 항체의 비율, 즉 DAR과 링커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ADC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요즘에 ADC 개발 동향을 보면은 뭐 항체와 드럭 사이에 이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접근법들이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링커 뭐 케미스트리를 증가시키거나 뭐 ADC를 다른 테라피와 이제 같이 사용하는 것은 이런 접근법이 존재하고, 뭐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알츠하이머병에서 ADC를 사용할 때 항체 부분에 어떠한 것을 적용시킬 수 있고, 그리고 페이로드, 즉 드럭 부분에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간략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항체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항체로는 이제 알츠하이머병에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서 이제 개발되고 있던 항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위쪽부터 해서 도나네밥, 솔라네주밥, 아두카누밥, 그리고 간테네로밥, 바피네주밥, 포네주밥, 레카네밥과 같은 이제 항체들을 ADC를 만들 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이러한 항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포 외부에 있는 A베타를 제거함으로써도 이제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제 도나네밥으로 이제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ADC를 만들면은 도나네밥의 임상 시험 결과처럼 A베타도 이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이제 뇌로 이제 전달도 잘 되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나네밥과 같은 이제 항체 스몰 모리큘에 이제 붙여주는 게 이제 ADC가 되겠죠. 그런 스몰 모리큘에는 FDA 승인을 받은 뭐 NMDA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나 뭐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지 이니비터를 이제 붙여줄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스몰 모리큘의 예시를 보자면은 뭐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지 이니비터로는 뭐 도네페즈, 리바스티그민, 뭐 갈란타민이 있겠고, NMD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로는 이제 메만틴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몰 모리큘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항아밀로이드 항체에 붙여서 ADC로 만들어서
AD에 적용시킨다면은 AD에 큰 치료 효능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뭐 돈네필과 같은 이제 스몰 모리큘과 항아밀로이드 항체를 이용해서 만든 ADC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이제 치료 효과를 보일까에 대한 이제 파서블 메커니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만들어진 ADC를 투여하였을 때 이제 뇌로 들어가고, 그리고 뇌에 있는 엑스트라셀룰라 프로테이지에서 분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항체와 드럭이 각각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런 점을 프로테이즈에 의해 분해된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엔자임에 의해서 분해되는, 즉 엔자임 클리버지 링커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분해가 된 항체와 스몰 모리큘 중에서 먼저 항체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항체는 당연히 항아밀로이드 항체였기 때문에 엑스트라셀룰라 레벨에 있는 A베타에 붙어서 이런 A베타를 이제 FC 리셉터 메디에이티드 파고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이제 마이크로글라이아가 이런 A베타를 제거할 수도 있고, 또한 이런 A베타가 줄어듦에 의해서 염증 역시도 이제 감소한다 라는 것이 이 항체에 의한 치료 효과가 되겠습니다. 드럭들도 항체와 분리돼서 나왔기 때문에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의 역할을 하거나, 혹은 NMDA 리셉터에 대한 안타고니스트로서 작용하여서 알츠하이머병의 치료 효능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항체와 드럭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시너지한 효과를 보인다 라는 것이 이러한 ADC의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D에서 이제 ADC를 사용했을 때 어떠한 이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럭의 이피커시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ADC 자체는 당연히 항체가 있으니 특정 타겟에 스페시픽하게 이제 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ADC를 이제 AD에서 사용하면은 당연히 그런 타겟은 이제 A베타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스몰 모리큘에서 나타나는 시스테믹 이제 톡시시티가 감소된다. 왜냐면은 이제 타겟에 이제 스페시픽하게 가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안티바디와 드럭이 시너직하게 작용하여서 더 각각 썼을 때보다 더 효율적인, 더 좋은 이제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드럭의 이피커시 측면에서의 장점이 되겠고, 그리고 BBB 투과성 쪽으로 볼 때는 스몰 모리큘만 이제 투여를 할 때는 스몰 모리큘이 이제 BBB를 잘 투과를 못 하는데, 이제 안티바디가 있기에 안티바디를 통해서 뇌로 더 잘 들어간다 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는 이제 BBB를 통과할 수 없는 스몰 모리큘을 항아밀로이드 항체에 붙이면은 이 또한 BBB를 추가를 해서 뇌 속으로 들어가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연히 전신 독성, 즉 시스테믹 톡시시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물이나 이제 대사산물에 대한 제거에 대한 연구가 이제 뒷받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점도 보았는데 당연히 이제 리미테이션을 봐야 합니다. 이점보다는 이런 리미테이션을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알츠하이머병에서 ADC를 썼을 때 가능한 나올 수 있는 그런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티바디 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BBB의 투과성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항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들도 투과율이 0.1%이니까 이 점은 이제 개선해야 할 점이다 라는 것이 되겠고, 이제 다음으로 페이로드 부분입니다.
페이로드 같은 부분은 이제 일부 대사산물, 즉 메타볼라이트들이 뇌에서 생성될 경우에는 이제 뉴로톡식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독성 유발하거나 또 말초 순환에 이제 전신 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페이로드에서 나오는 이제 부작용이 되겠죠. 이런 부작용도 이제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링커 케미스트리입니다. 링커는 당연히 뭐 바이올로지컬 플루이드에서 이제 당연히 안정적이어야지 이러한 ADC를 이제 AD에서 이용할 때 좋을 것이고, 이러한 점도 이제 당연히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사용하는 이제 용매나 부형제가 뭐 ADC의 구조를 방해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요런 사용하는 뭐 용매나 이제 부형제가 ADC에 어떤 영향을 줄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뭐 사이드 이펙트가 나오거나, 또는 예상했던 효능이 더 떨어져서 나오거나, 그렇게 되는 이제 단점들이, 그런 한계점들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을 다루지는 못했지만, 알츠하이머병에서 이제 알츠하이머병에 적용할 수 있는 ADC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이 고려돼야 하는가를 이번 영상으로 통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예상했던 15분보다는 조금 길어졌지만,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